지금 시장을 보면 다들 유가가 어떻다, 지정학적 분쟁이 어떻다, 이런 하루하루의 드라마에만 시선이 쏠려 있잖아요. 근데 바로 그 순간에도 사실 우리 경제의 지각판 자체가 움직이는 훨씬 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건 그냥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. 이건 물리적 세계의 영구적인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 있죠. 칼라일 그룹의 제프 커리가 한 말인데요. 설령 5분 안에 휴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세상은 이미 바뀌었다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들이 그냥 표면에 생긴 잔물결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지형도에 근본적이고 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속시키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그 단서들은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요.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시죠. 우리가 지난 10년 넘게 거의 진리처럼 믿어왔던 게 있잖아요.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, 소위 신경제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믿음이었죠.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고요. 한때는 잊혀졌던 구경제가 아주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.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. 표현이 재밌어요. 구경제의 복수.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고요. 한때는 무적일 것 같았던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가고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희소한 물리적 자산이 다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걸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이죠.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요.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충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경제를 떠받쳐온 그 기본 논리, 말하자면 세계의 운영체제, OS 자체가 지금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예전 세상은 적시 공급,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의 논리로 돌아갔어요. 필요한 걸 가장 싼 곳에서 딱 필요한 순간에 맞춰서 조달하는 그 극단적인 효율성이 최고 미덕이었죠. 하지만 지금 세상은요, 만일 대비 시스템, 저스트 인 케이스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. 우리는 최저 비용에 집착하던 세상에서 확실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세상으로 넘어온 겁니다.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효율성보다는 회복 탄력성,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거죠. 이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안보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입니다. 뭐랄까,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거예요. 공급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더 내는 추가 비용인 거죠. 이 프리미엄이 에너지 요금부터 식료품 가격까지 우리가 쓰는 모든 것에 붙기 시작했다는 거. 이건 결국 우리 삶의 기본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자, 그럼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실제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영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보통 생각하면 미국처럼 기름이 나는 나라는 유가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싶잖아요. 그런데 주식시장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. 고유가 덕분에 수혜를 입는 에너지 섹터, 이게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%에 불과합니다. 반면에 비용이 올라가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섹터는 무려 53%에 달하죠.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피할 수가 없어요.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고유가는 미국 주식시장 정체의 순수한 부담이라는 겁니다. 이건 사실 투자자들과 시장 전체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월스트리트는 이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투자 기회를 찾고 있을까요? 드디어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공개할 시간입니다. 바로 헤일로우입니다. Heavy Assets Low Obsolescence. 말 그대로 무거운 자산이면서 진부화, 그러니까 낡아서 쓸모 없어지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는 뜻의 약자예요. 간단히 말하면 AI가 그냥 키보드 두드려서 뚝딱 만들어낼 수 없는 진짜 현실 세계의 자산들을 의미합니다. 본질적으로 희소하고 복제가 불가능한 것들이죠. 이 헤일로 자산이 하는 게 생각보다 범위가 엄청 넓어요. 송유관이나 광산 같은 전통적인 자산은 물론이고요. 반도체 팹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기술 인프라, 더 나아가서는 디즈니 테마파크가 주는 독점적인 경험, 이나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보유한 그 혹은 입지의 부동산까지 포함됩니다.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.
이걸 쉽게 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지난 10년을 지배했던 가치 방정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. 신경제는 소프트웨어의 논리, 즉 거의 비용 없이 무한 복제가 가능한 풍요를 기반으로 부를 만들었잖아요. 하지만 헤일로 경제는 정반대의 원리로 움직여요.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복제가 거의 불가능한 희소성, 바로 그 자체에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런데 이런 거대한 전환이 그냥 반짝하고 많은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장기적인 추세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, 그게 뭘까요?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하고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힘이 이 거대한 변화를 떠받치고 있습니다. 바로 각국 정부의 정책, AI의 물리적 필요,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입니다. 이들 하나하나가 이미 거대한 트렌드인데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헤일로 경제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장기적인 순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. 오늘 분석에서 딱 하나의 교훈만 얻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. 세계가 점점 더 분열하고 표편화될수록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유형 자산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복제하고 또 생성해내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현실 세계 그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궁극의 희소자산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?